제가 김동연의 배신에 대해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잖아요. 김동연의 배신에 대해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드디어 오픈이 되고 있어요. 네? 이게 먼저 이제 우리 그 한준호 의원이 지금 경기지사 후보로 또 출마도 하기도 했고 해서 한준호 의원이 이제 인터뷰에서 한번 언급을 했습니다. 딴청 A님, 솔직히 미안하지만 국민들 그만큼 속았으면서 난 너무 처참합니다. 국민들이 뭐 어쩔 수 없죠. 앞으로 속지 않아야지. 지금까지 속은 건 어쩔 수 없고 앞으로 속지 마셔야 됩니다. 이번에 이제 정신 바짝 차리고 좀 제대로 된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뽑아주셔야 돼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경기도죠. 경기도가 제일 중요한데 여기 보면 이제 사기꾼들 아직 판을 치고 있어요. 명팔이하는 뭐 김동연도 그렇고 뭐 전 추미애도 명팔이라고 봅니다. 친명인 척하면서 결국은 이재명 대통령 등에다 지금 칼을 꽂고 있잖아요. 오늘 추미애 한준호 의원이 추미애를 저격을 했는데 일부 문제제기 공감하나 내부 충돌이 아닌 해법이 필요하다. 이러면서 검찰개혁 정부안을 검찰청법이 공소청법으로 타이틀만 바꿨다. 김어준하고 제가 털미애라고 하는 이유가 이거예요. 김어준이 금요일날 박은정 데려다가 한 방송 내용하고 추미애가 오늘 SNS에 쓴 글 내용하고 똑같아요. 이거 사실 디테일한 걸 별로 설명드릴 필요도 없어. 아니 무슨 법안이건 뭐 트집을 잡자고 하면 못 잡겠습니까? 다 잡죠. 그리고 첫 술에 배부를 수 없다고 검찰개혁 이제 검찰청을 해체를 하고 수사 기소권을 분리하는 첫 발을 내딛는 상황인데 처음부터 뭐가 완성된 결과물이 나올 수는 저는 없다고 봐요. 진행을 하면서 하나하나씩 개선을 해나가야 되는 거지. 한 방에 완벽한 법안을 만들어가지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겠다? 그건 대단히 관념적인 그런 접근법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보안수사권 문제, 이건 큰 문제를 나중에 야기시킬 수가 있어요. 검찰에서 무조건 수사권을 뺏겠다. 뭐 심지어는 유시민은 그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고 나니까 검찰이라는 칼을 본인이 쥐려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손석희 질문들에 나와가지고 했죠. 그런데 저는 그 말에 본심이 숨어져 있다고 봐요. 유실금 선생이 대단히 고맙습니다, 저는. 본심이 뭐냐 하면은 이재명 대통령님이 검찰에 칼을 쥐는 걸 얘네들은 반대하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고서야 왜 이런 식으로까지 악랄하게 헐뜯습니까? 그러니까 추미애가 김어준을 등에 업고 그러니까 좆바 쉽게 얘기하면 문조털레 추입니다. 문저털레 추예요. 조털레 추야. 조털레 유와 뿐만 아니라 조털레 추야. 그리고 지난 대선 후보 경선 때 제가 이 얘기까지는 안 하려고 그랬는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대선 후보 경선 때 그러니까 이낙연하고 이재명 대통령님이 붙었을 때 간발의 차이로 50%를 겨우 넘어가지고 결선 없이 이재명 대통령님이 대선 후보가 됐잖아요. 됐는데 그 추미애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후보들이 사퇴를 했어요. 대부분의 후보, 하물며 정세균도 사퇴를 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을 캠프에 합류를 했습니다. 근데 추미애는 끝까지 완주를 했어요, 당시에. 그런데 추미애 표하고 이낙연 표가 겹칠까요? 그러니까 지지층이 추미애 지지층과 이낙연 지지층이 겹칠까요, 여러분? 아니면 추미애 지지층과 이재명 지지층이 겹칠까요? 개혁 성향이 강한 당원들이 이재명 대통령이나 추미애 의원을 지지를 했기 때문에 추미애 표와 이재명 표가 겹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추미애가 완주를 하게 되면은 이재명 대통령의 득표가 줄어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는 그런 의도로 추미애가 당시에 완주를 한 것이 아닌가라는 의혹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의혹이 아닌 것이 개장수 이종원이 시사타파 이종원이가 본인이 실토를 했어요. 제가 과거에 방송에서 그 얘기를 한번 했습니다. 이종원이가 추미애 캠프에 결합이 돼 있었어요. 종달새님 조국의 정체를 밝힌 게 윤석열의 최고 업적이 되었네요. 그러게 말입니다. 전화 통화를 하면서 제보 폭로된 내용을 저도 방송을 한 적이 있는데 개장수가 뭐라고 했냐면은 이재명을 견제하기 위해서 추미애가 완주를 하는 거다 이런 얘기를 개장수가 했어요. 그리고 지금도 추미애는
개장수랑 털보랑 한패잖아. 그 당시에도 이재명 표를 어쨌건 잠식하기 위해서 추미애가 완주를 했던 거 아니냐. 그 자칫 잘못했으면 추미애가 완주를 하는 바람에 그게 다 이재명 대통령 표로 왔으면은 이재명 대통령님이 쉽게 승리를 하는 상황이었는데 추미애가 그래도 뭐 10% 이상 가져갔습니다. 그만큼 이제 득표율이 줄어든 거죠. 그러면서 결선 투표를 갈 수도 있었던 그런 상황이 벌어졌던 거예요. 근데 뭐 대선 끝나고 이재명 대통령이 당대표가 된 이후에 추미애가 어쨌건 뭐 이재명 대통령님을 좀 돕는 듯한 저는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뭐 이런 문제를 가지고 그동안 추미애 의원을 제가 비난하진 않았어요. 그런데 대통령 되시자마자 추미애가 또 본색을 드러내잖아 지금. 이재명 대통령 뒤통수에다 칼질을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검찰개혁 문제 가지고 지금 법사위에서 법사위원장 하면서 완전히 길목 막고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지금. 추미애잖아. 예? 대통령께서 원하는 정부가 요청하는 법안은 다 뒤로 밀어두고 본인들 하고 싶은 자기 정치만 하고 있잖아요. 법사위에서. 그러면서 또 지금 정부안을 가지고 검찰개혁법 정부안을 가지고 또 이런 시비를 걸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검찰청법이 공소청법으로 이름이 바뀌었다? 아니 검찰청이 해체가 됐고 수사권 기소권이 분리가 됐고 수사권 폐지가 됐고 검찰에 이게 어떻게 이게 완전히 선동이라는 거예요. 저는 보안 수사권이 있다고 해가지고 검찰청법이 공소청법으로 이름만 바꾼 거다. 심지어는 김어준이는 박은정이랑 방송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오히려 검찰이 더 강화된 거다 이런 얘기를 해. 그러면서 이 검찰개혁을 가지고 장난질을 쳐가지고 이재명 정부의 인사들을 공격을 하고 이재명 정부 인사들을 공격하는 걸 넘어서서 저는 여기에 함정을 파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이재명 정부를 나락으로 보낼 수 있는 함정을 파고 있는 게 아니냐. 이거 조털레유가 여기에 대단히 집착을 하잖아. 이 검찰개혁 문제. 또 한 발 나가서는 이재명 정부의 검찰이 수사권을 가지고 문재인을 털까봐 지금 겁을 먹은 거 아니냐. 친문들을 털까봐 겁을 먹은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래서 한준호 의원이 이 문제와 관련해서 강력히 비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오늘 썸네일에 김동연은 배신이고 추미애는 배임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가장 큰 역할을 해야 될 법사위원장이 지금 법사위원장은 왜 사퇴를 안 합니까? 이것도 웃겨요. 한준호 의원한테는 그 뭐 조작기소 특위 그것도 당의 공식 기구도 아닌 조작기구 특위 위원장을 사퇴하라고 압박을 한 이후에 거기다가 이성윤을 밀어넣더니 지금 추미애는 경기지사 출마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사위원장 사퇴를 안 하고 있잖아 지금. 이것도 불공정한 거 아니에요 지금? 아니 최고위원들도 출마를 하려면 사퇴를 해야 되는데 아니 왜 법사위원장은 사퇴를 안 하냐고. 법사위를 본인 경기지사 경선에 어떤 무기로 활용을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를 정청래가 비호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자, 추미애 이 문제는 아마 다음 주가 되면은요. 이번 주에 이제 금요일 날 시작을 했기 때문에 아직 불이 안 붙었는데 거기 보니까 뭐 고양이 뉴스니 뭐 그 누굽니까 그놈 그 모자란 놈 그 게임 프로게이머인가 하는 뭐 친구 있잖아. 그거 다 이제 커밍아웃 하는 거예요. 이거 조털레유 애들이 그 김어준 키드들이 다 저는 커밍아웃 하고 있는 거라고 봅니다. 얘네들이 벌써 이제 저 검찰개혁 이슈를 가지고 김민석 총리를 공격을 시작했더라고. 그래서 얘네들이 지금 다 안 통하니까 또 검찰개혁을 들고 일어나가지고 김민석 총리뿐만 아니라 정성호 장관을 공격을 하고 이재명 정부의 황희두 그 뭐 개나 새나 어중이 떠중이 다 기어나오고 있는데 다음 주에 아마 총공세를 할 거예요. 이 검찰개혁 문제 가지고. 그래서 제가 다음 주부터는 또 전면전을 시작을 합니다. 이것들이 검찰개혁 가지고 또 이재명 정부 흔들려고 하면은 이번에는 완전히 논리적으로 뭉개버려서 다시는 이런 말이 나오지 않도록 그동안 어쨌건 대통령께서 숙고를 하고 토론을 해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좀 점잖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부터는 완전히 작사를 내버려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검찰개혁이 우리 국민들의 삶과 직결돼 있는 이런 중요한 의제를 가지고 자기 정치의 무기로 쓰면 되겠습니까?
정치적으로 악용을 하면 되냐고, 검찰 개혁을. 그리고 오늘은 김동연 얘기, 이거 조금 더 하고 갈게요. 자, 김동연 현 지사에 대해서 좀 매섭게 공격을 하시는 것 같아요. 우선 이제 4년간 도정에 대한 평가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민주당 내에서 김동연 지사에 대한 큰 섭섭함은 당시에 모든 전력을 다해서 그 캠프에 들어가서 일을 했어요. 그중 대표적인 인물이 김용전 부원장이죠. 0.2%포인트도 안 되는 격차로 저희가 어렵게 이겼고 역전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역전 지역이 저희 지역구입니다. 저희 지역에서 선거를 정말 치열하게 치렀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뛰었는데도 불구하고 선거가 끝나고 나서 경기도정에 참여했던 많은 사람들이 배제가 예. 되고 그러니까 민선 7기에서 있었던 이재명 지사의 업적 중에 가장 큰 기본 사회 보편적 복지 이런 부분들을 지우고 기회소득 선별적 복지로 돌아선다든지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김동연 지사를 배은망덕하다. 저는 뭐 그렇게까지 격한 표현을 쓰고 싶지는 않으나 당선이 되고 나서 마음이 변해서 그간 노력했던 사람들 다 배제시키고 그간에 있었던 업적들을 지우기에 들어갔고 이런 것들은 어쨌든 객관적인 평가이기 때문에 인지하고 시작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한준호 의원이 이제 먼저 언급을 했어요. 저는 이제 방송에서 이 문제를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김동연이 이재명 대통령 덕에 이제 경기지사 후보로 공천이 됐고, 또 김동연의 당선을 위해서 저희 김용 전 부원장 이름이 언급되긴 했는데, 김용 전 부원장뿐만 아니라 이재명 캠프에 있는 주요 인물들이 대통령님도 어쨌건 개항을 해서 보궐선거를 했잖아요. 처음 이제 여의도 진출을 위해서 어려운 고비를 넘어가는 시기에 진짜 최소한의 인원만 남겨놓고 김동연 캠프에 다 지원을 했어요. 김용 부원장뿐만 아니라 이재명 계라고 하는 사람들이 진짜 가서 열심히 뛰었고, 근데 당선이 되자마자 김동연이 싹 다 배제를 했습니다. 김용 전 부원장은 뭐 말할 것도 없고 그 밑에 있는 사람들까지 싸그리 경기도에서 다 쫓아내버렸어요. 그리고 친문들로 싹 깔아 넣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뭐 여러 차례 드렸어요. 그래서 김동연이는 배신자다. 뭐 이재명 대통령과 경쟁을 해서 제가 배신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수천 명의 지지자들을 배신한 거야. 수천 명의 지지자들을. 그런데 어젠가요? 어제 조계원 의원이 SNS에 이제 그 당시 있었던 구체적인 이제 상황을 아주 자세하게 글로 남겨놨어요. 이거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김동연이 당시에 한 짓에 대해서. 자, 조계원 의원이 노무현 대통령님께서 하신 말씀을 인용을 했어요. 사람 대접받고 싶으면 의리 있는 사람이 되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말로는 이제 노무현 정신 이렇게 떠들어대는 놈들이 의리는커녕 배신자나 할 수 있는 행태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022년에 지방선거에서 여수시장 후보로 나섰다가 떨어지고 시리에 빠진 상황에서 경기도 대변인으로부터 연락을 받아가지고 경기도를 사수해야 민주당이 전국정당으로 재도약하고 이재명 대통령 후보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발판이 된다. 그래서 경기 선거를 도와주라고 해가지고 이재명 대통령님을, 또 조계원 의원도 친명 중에 한 명이죠. 열심히 가가지고 도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김용 전 부원장이 이재명 후보와 함께 경기도 조직을 총괄하여 이 김동연 후보를 지원을 했고, 사실상 선거 캠프의 90%의 이상의 전력을 담당을 했다. 이때 제가 좀 아는 지인들이 경기도 캠프에 많이 참여를 하고 있어서 이 당시 내부 속속들이 상황을 저도 좀 어느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이게 맞아요. 거의 이재명 대통령 친명계가 김동연을 경기지사 후보로 만들었다. 경기지사로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 그리고 본인도 유세본부를 총괄을 하면서 50여 명이 넘는 유세본부를 이끌고 경기지사 선거에 뛰었고요. 새벽 5시부터 12시까지 경기도만큼 반드시 사수한다라는 각오로 혼신의 힘을 다해서 뛰었다. 그래서 기적과 같은 이제 역전승을 했다. 이랬는데 김동연 후보가 당선되고 나서부터 완전히 달라졌다. 대통령 선거에서 0.73% 차로 아깝게 떨어졌던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자신의 대권과도의 경쟁자로 생각한 듯하다. 저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정책수석을 했고 유세본부를 맡아서 혼신의 노력을 다해 뛴 결과 당시 김은혜 후보 측 유세단보다 훨씬 앞선 평가를 받았는데, 인수위는 고사하고 인수위 자문직조차 임명하지 않았다.
그래서 왜 인수위 자문위에서 뺐는지 알아봤더니 돌아온 답은 나이가 많아서 제외됐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조계현 후보가 뭐 그렇게 나이가 많은 분도 아닙니다. 그 뒤에 이어지는 일련의 상황들은 철저한 이재명 지우기였다. 이재명 지사 시절 역점을 뒀던 기본소득 사라지고 기회소득으로 바뀌었고, 경기도를 광역단체 중 1위로 만들었던 우수한 이재명 사람들은 철저히 경기도정에서 배제가 됐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이재명에 대립하거나 경쟁하던 사람들로 채워졌다. 근데 이건 몰랐어요. 이건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 얘기는. 요 앞에 얘기는 저도 많이 들었던 얘기예요. 근데 뒤에 이 얘기는 진짜 소름 끼치더라고. 소위 늘공들도 그 화살을 피해가지 못했는데, 이재명 성남 시절 능력을 인정받았던 공무원을 경기도지사가 되고 발탁해서 경기도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그 직원은 김동연 경기지사 취임 후 2달 정도 지나서 성남FC 관련하여 검찰에 기소되었다는 이유로 직위 해제를 했다라는 거예요. 늘공을. 이재명 사람 안 쓴 것까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근데 공무원까지 이 직위 해제를 하는, 그것도 성남FC 사건, 이거 말도 안 되는 조작 사건이고, 이거 뭐 다 무죄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본봉의 30%만 지급이 됐는데, 그 직원은 3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직위 해제의 명예를 쓰고 생계 위협과 마주하게 되었다. 그 직원은 당시 부당함에 맞서 행정소송을 했었고, 행정소송에서도 직위 해제를 풀 것을 권고를 했는데 이조차 무시를 하고 끝까지 올감했다. 반면 성남시에 일했던 직원은 성남FC 사건으로 검찰에 기소가 되었는데 아무 문제 없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성남시에 있었던 직원들은 아무 문제 없이 근무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성남시장은 지금 국민의힘이잖아. 국민의힘 시장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아무 문제 없이 일을 하고 있는데, 민주당 도지사 밑에서 일을 했던 사람은 3년 동안 직위 해제가 돼가지고 월급 30%밖에 못 받고 개고생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야. 자, 인간적으로 이렇게 배신하는 사람을 두고 뭐라 해야 될까요? 그래도 제가 개인적으로 김동연 지사에게 고마운 게 있습니다. 김동연 지사의 배신을 보면서 엄청난 분노를 느꼈고, 제가 가는 정치의 길에서는 절대 금기로 삼고 뚝심과 진념을 키워 국회의원에 도전을 하게 됐다. 김동연 덕분에 이제 금배지를 달게 됐다. 그래서 고맙다. 뭐 이런 뜻인 거죠. 그러더니 경기도 선거가 다가오자 김용동지의 출판기념회에 불쑥 나타나서는 셀프화의 정치쇼 언론 기사를 내보냈다. 이걸 보면서 남의 평가를 이야기를 쓰고 싶지는 않았지만 이번만큼은 꼭 한마디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 김동연 지사는 더 이상 배신의 길, 가식의 길을 끝내고 참 인간이 되길 바랍니다. 이런 장문의 글을 남겼어요. 이건 누군가는 이제 좀 뭐 얘기를 해야 될 문제라고 봤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 조계현 의원이 했던 얘기가 100% 사실이라고 보시면 돼요. 100% 사실이고, 실제는 더 그거보다 화가 나는 상황이다. 김동연이 이재명 사람들을 철저히 배신을 하고 이재명 사람들을 다 사지로 내몰고, 사실 대통령께서 국회의원직을 하시긴 하셨지만 국회의원님 보좌관이 몇 명이나 됩니까? 도지사 시절이나 성남 시절하고는 아무래도 사람들을 등용할 수 있는 폭이 좁죠. 당대표나 이제 의원 직함을 가지고는. 그러니까 이재명 사람들이 대통령께서 이제 대선 후보가 된 이후에 열심히 뛰었는데 대통령께서 직접 챙길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그러면은 이재명 대통령 덕에 도지사가 된 김동연이 이재명 사람들을 챙겼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경기지사 선거가 끝나자마자 제가 당시 제 캠프에 김동연 캠프에 제 친구가 들어가 있었는데, 저는 이제 김동연을 별로 신뢰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김동연을 경기지사 내보낸 거는 좀 이재명 대통령님이 실수를 하신 건 아닐까라는 좀 우려를 가지고 있었어요, 당시에. 그래서 제 친구가 그 경기지사 캠프에서 뛰고 있어가지고 제가 중간중간에 계속 물어봤어요. 그 친문 쪽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들어온 사람이 없느냐, 그걸 좀 확인을 해야 된다. 그래서 김동연이 선거가 끝나면 배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친명들이 저는 좀 조직적으로 대비를 하는 게 좋겠다라고 제가 조언을 했어요. 근데 그 친구는 그 캠프에서 뛰었던 친구가 안 보인다고 그러더라고. 친문들이 안 보여가지고 큰 문제는 없을 것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선거 끝난 다음에 뭐 당연히 경기도에서 뭔가 역할을 할 것으로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선거 끝나자마자 한 달도 채 안 됐는데 제가 무슨 얘기를 들었냐면은 알고 보니까 친문들이 몰래 숨어 있었던 거예요. 응? 공개적으로 캠프에 합류를 안 하고 한 명인가 정도 기획재정부 장관 할 때 측근이었던 사람 한 명 정도만 데리고 와가지고 역할을 맡겼는데 그 사람이 실제는 일을 다 하고 있었던 거지. 일을 다 했다라는 게 아니라 일은 친명이 다 했는데 재주는 친명이 부리고 돈은 친문이 버는 상황이 된 거야. 그래서 그 잘 모르고 있었던 그 문재인 정부에 있었던 인물이 몰래 숨어 있다가 당선되고 나니까 툭 튀어나와가지고 도정을 다 쥐고 인사를 그 사람이 다 진행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친명들을 다 쳐낸 거예요. 아니 김용 부원장도 등용을 안 할 정도면은 그건 거의 뭐 배신 정도가 아니라 그냥 학살 수준으로 일을 벌린 거지. 그리고 한 달 뒤에 제가 끔찍한 황당한 얘기를 들었는데 무슨 얘기냐면 정직이 오래간다님 지금 딴지에서 검찰개혁 가지고 이재명 대통령 폰번호 올리고 자패치기 하고 있답니다. 고양이 뉴스는 설문을 조작했다는 영상도 올리고요. 검찰개혁 방해자가 김민석이라고 문조털들이 온갖 가짜뉴스 뿌리면서 장난이 아닙니다. 이거 어차피 한번 해야 될 일이에요. 이번에 세게 붙자고요. 세게 붙어가지고 저것들이 결국은 반명 세력이라는 걸 이번에 확실히 보여줘야 돼요. 저는 오히려 잘 됐다라고 봅니다. 정부 안에 대해서 저렇게 대놓고 반대를 하는 거는 겉으로는 김민석 총리를 공격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김민석을 공격하는 건 결국 이재명 대통령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리고 대통령께서 저는 교통정리할 거라고 봐요. 이 문제는. 정부 안을 그대로 밀어붙여야 된다라는 의견을 어느 시점인가 얘기하실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결국 이재명 정부의 발목을 잡는 거기 때문에 이번에 전면전을 해가지고 완전히 쓸어버려야 됩니다. 이 명팔이 하는 조털레유 새끼들을. 김어준이 반명이었다라는 걸 이번 기회에 확실히 보여줘야 된다. 그래서 잘된 일이니까요. 여러분들이 너무 화내시지 말고 어차피 저놈들이 이번 기회에 일망타진하자고요. 완전히 싹쓸이 하자고. 제가 빅스피커로 컸잖아. 뭐 밀릴 거 없어요 우리가. 근데 김동연의 저 만행 중에 가장 심각한 거 제가 들은 것 중에 가장 심각한 게 뭐였냐면은 비공식 대선 캠프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대선 팀을. 제가 황당했습니다. 지방선거 끝나고 그러니까 경기지사 인수위 시절에 대선 팀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김동연이. 아니나 다를까 그러고 나서 친명계들이 싹 정리된 겁니다. 아니 그때가 대선팀을 만들 시점이에요. 다 떠나가지고 본인이. 그러니까 아까 조계현 의원이 이재명 경기지사를 경쟁자로 생각했나 보다라고 얘기한 얘기가 그거예요. 인수위 시절에 대선팀을 만들었다니까. 그러니까 경기지사는 그냥 하나 징검다리였던 거야. 대권으로 가는. 그리고 왜 그럼 여러분 김동연이 경기지사로 임명되기도 전에는 왜 대선팀을 만들었을까요? 친문들 사이에서 이재명이 감옥 간다는 얘기가 파다했습니다. 파다했어요 진짜. 저도 들은 얘기가 있었고 이재명 대통령 그래서 제가 뭐 그 당시에 뭐 체포동의안 가결되고 이럴 때 뭐 여의도 나가가지고 막 싸우고 그랬었는데 그 얘기가 대선 끝나자마자 파다했어요. 이재명은 못 간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름만 얘기하면 딱 아실 만한 분한테 직접 들은 얘기예요. 이재명은 끝났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그분이 친문 쪽에도 여전히 가까운 분이기 때문에 저는 그분의 정보를 상당히 신뢰를 했어요. 작전 들어갔구나. 그 대선 끝나고 얼마 안 돼서 그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2022년 여름이었나? 제가 그 얘기를 들은 게 여름이었나 가을인가 그럴 거야. 이재명은 끝났다. 다른 대안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들이 팽배하게 들었습니다. 그런 얘기가 돌고 얼마 안 돼가지고 6개월 뒤에 쟤네들이 체포동의안을 가결시키려고 1차 시도를 했다가 실패를 한 거죠. 1차로 한번 실패를 했잖아요. 그리고 다 뭐 요즘에는 다 알려진 얘기지만 친문 쪽에서 딜을 했다고 그럽니다. 이재명 대통령님하고 그 당대표에서 물러나라. 그리고 비대위로 가자. 그러면은 구속은 막아주겠다. 이 얘기를 친문 쪽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제안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님이 왜 단식에 들어갔는가? 친문들이 안 물러나면 감옥에 간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당대표를 물러나면은 그러면은 구속은 면하게 해주겠다. 대신 비대위로 가자. 그러면서 이낙연이 귀국을 해가지고 비대위원장을 한다는 얘기가 파다했던 겁니다. 근데 이재명 대통령님이 목숨을 건 거죠. 목숨을 걸고 단식투쟁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 내가 감옥 갈 때 가더라도 그대로 죽지는 않겠다. 그게 그 당시에 체포동의안 가결을 둘러싼 비사예요. 이게 한 1년 사이에 벌어진 일이에요. 1년 사이에 여러분. 한 1년 정도. 그러니까 김동연이는 그 얘기를 들은 거예요. 친문 쪽에서. 응? 이재명이 감옥 간다는 얘기를 김동연이 이미 들은 상태였고 경기지사 선거가 끝났을 때 그러면은 대선 준비를 해야 된다. 그래서 대선팀을 만든 거야. 뭐 캠프까지는 아니고 김동연이 비공식 대선팀을 만들어가지고 인수위 시절부터 대선팀을 돌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보시면 막 전해철이 경기도로 가고 그 우리가 얘기하는 수박 애들이 고영인 뭐 등등 해가지고 다 경기도에서 받아줬잖아. 우리가 속가된 수박들을 다 받아준 사람이 김동연이었잖아요. 수박들한테 산소호흡기 달아준 그게 김동연이에요. 추미애도 뭐 저는 크게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예. 이거 다 정리를 해야 돼요. 그래야 민주당이 저는 이재명의 민주당으로 거듭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